2026년 3월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발하며 전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혼돈과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구 원유 물동량의 20%를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자 에너지 안보를 위협받는 각국 경제의 동맥은 순식간에 끊기며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단 이틀 만에 시가총액의 18%가 증발하는 역사적 폭락을 기록하며 시장에 유례없는 충격과 공포를 던졌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무려 817조 원이라는 거대 자본이 공중으로 사라졌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일구어온 소중한 퇴직금, 연금, 그리고 적금들까지 모두가 이 잔혹한 전쟁의 인질이 되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반도체 주식을 투매할 때 월가의 거대 자본들은 조용히 전혀 다른 곳으로 돈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냉정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았으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산은 과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1991년의 걸프전을 기억하며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이번에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을 정리해 줄 것이라고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부어 단 42일 만에 이라크를 제압하고 철수했기에 대중들은 이번 전쟁 역시 비슷한 속도로 끝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2월 28일 미국이 에픽 퓨리 작전을 개시했을 때만 해도 시장은 한 달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진 틈을 타서 저가 매수에 뛰어든 수많은 투자자들도 존재했지만 그들은 이번 전쟁의 구조적인 차이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란이 과거의 이라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하고 복잡한 국가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라크의 전장이 전차와 전투기가 마음껏 기동할 수 있는 평탄한 사막 평원이었던 것과 달리 이란의 영토는 침공하기 매우 까다로운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무려 7배에 달하며 국경 전체가 거대한 산악지대로 둘러싸여 있어 물리적인 점령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험준한 산세 때문에 해병대를 통한 대규모 상륙 작전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지상군 투입에 따른 막대한 인명피해는 미국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결국 미국은 미사일과 전투기를 활용한 원거리 타격에만 의존해야 하지만 적들은 깊은 산속 지하기지에 숨어 장기적인 저항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란의 영리한 비대칭 전략으로 그들은 미국과 정면 승부를 벌이는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강대국의 전력을 갉아먹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고작 3천만 원에 불과한 가성비 드론 수백 대를 띄워 미국이 보유한 55억 원짜리 고성능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소모전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발의 드론 중 단 한 발이라도 방어망을 뚫는다면 성공이라는 계산 아래 이란은 미국의 요격 자산이 고갈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공격을 지속합니다. 전쟁의 무대는 이제 단순히 물리적인 타격을 넘어 전 세계의 물류 비용과 해상 보험료를 인질로 잡는 고도의 경제 전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상 보험료가 폭등하면 운송비가 덩달아 치솟게 되고 이는 결국 전 세계 주유소의 기름값 영수증이 폭발하는 연쇄적인 물가 상승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치솟는 물가에 분노한 미국 시민들의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하면서 이란의 전략은 의도대로 미국의 시간을 천천히 갉아먹는 장기전의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비록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했으나 임시 지도자위원회가 즉각 구성되고 혁명 수비대가 건재한 모습은 그들의 저항 의지가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이란 지도부는 항복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2003년 사담 후세인의 교수형과 2011년 카다피의 처참한 처형 사례를 통해 뼈저리게 학습하며 인지하고 있습니다. 싸우다 죽을 확률보다 항복했을 때 반드시 죽는다는 공포가 더 크기에 이란은 국가의 존망을 걸고 끝까지 항전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관점을 돌려 미국의 속내를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라는 정치적 부담 속에서도 왜 장기전을 감수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우주 이상의 장기전도 불사하겠다고 언급하며 이번 전쟁을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넘어선 거대한 전략적 기회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진짜 목표는 이란의 숨통을 끊음으로써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수입하는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마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란의 몰락은
중국 제조업의 원가 폭등과 에너지 안보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경쟁국을 견제할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결국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 중동의 석유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여 향후 수십 년간의 에너지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원대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생존을 위해 버텨야 하고 미국은 패권을 위해 밀어붙여야 하는 이 대립 구조는 양측 모두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전쟁이 과거의 걸프전처럼 한 달 만에 깔끔하게 끝날 수 없는 필연적이고 구조적인 이유이며 시장이 우려하는 장기 침체의 시작입니다. 만약 전쟁이 단기전에 그쳤다면 주식시장은 일시적인 충격을 이겨내고 V자 반등을 시도했겠지만 장기전의 틈에 빠진 지금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막혀버린 바닷길과 고갈되는 원자재는 천문학적인 비용 청구서가 되어 전 세계 경제의 목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덮친 진짜 공포는 화염을 내뿜는 미사일이 아니라 기약 없이 길어지는 시간,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과 경제적 마비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터를 떠나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있는 유가, 금리, 환율이라는 세 가지 거시 경제 지표의 위험한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해 봅시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흐르는 지구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수급 체계에는 유례없는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브렌트유 가격은 기어이 배럴당 92달러 선을 돌파하며 폭등했고, 이는 전쟁 전 대비 불과 몇 주 만에 40%나 솟구친 수치입니다. 해상 물류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고작 9척에 불과해 세계 최대의 에너지 통로가 사실상 기능을 정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분쟁이 길어질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타전하며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깊은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원유에 그치지 않고 천연가스 시장으로 번져나가며 전 세계 LNG 공급의 25%를 담당하는 카타르 가스의 주요 시설이 타격을 입는 참혹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가스 생산 시설의 가동 중단 여파로 유럽의 가스 가격은 단 며칠 만에 70%에서 80% 사이를 오가며 폭등하는 재앙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해상 물류 역시 마비되어 건화물선의 통항량이 91%나 급감함에 따라 비료와 곡물 무역이 직격탄을 맞아 전 세계적인 식량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넘어 밥상 물가가 폭등하는 에그플레이션의 거대한 파도가 이제 우리의 일상을 덮치기 시작했음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0.3%포인트씩 깎여나가며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저하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치솟는 기름값은 택시비와 배달비의 인상을 부르고 결국 우리가 즐겨 먹는 치킨 한 마리의 가격까지 끌어올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공장의 전기료가 인상되면 모든 공산품 가격이 도미노처럼 오르게 되며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체감하는 물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해질 것입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올해 중으로 예정되었던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전면 보류되거나 인하폭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이 결합된다면 전쟁발 비용 인플레이션과 수요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터지는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금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폭탄인 환율 시장에서는 전쟁의 공포를 피해 전 세계 자본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미국 달러로 본능적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외환, 위기급의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야간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돌파하여 1,506원까지 치솟으며 시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7년 만에 마주하는 가장 높고 공포스러운 숫자로 대한민국 경제에 적색 경보가 울렸음을 의미합니다. 환율 폭등은 수입하는 원유 가격을 이중으로 인상시키는 결과를 낳으며 우리 경제의 모든 곳에서 피가 철철 나는 최악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금리, 그리고 환율이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를 물고 돌아가며 여러분의 계좌를 향해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도의 높이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절망케 합니다. 대서양 건너 뉴욕 월스트리트에서는 전 세계 증시가 박살나는 와중에도 미국 증시가 혼자 딴 세상처럼 버티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거 오일 쇼크나 걸프전, 당시 SP500이 15% 이상 폭락했던 역사적 사례들과 비교하면 현재 미국 시장의 회복력은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셰일 혁명을 통해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자 순수출국으로 거듭났다는 에너지 자립의 힘에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한국의 코스피는 단 하루 만에 무려 7.24%가 급락하는 블랙 투즈데이를 기록했으며 이틀 만에 시가총액의 18%가 증발하는 역대 최악의 폭락장을 맞이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연휴 전후로만 12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회수하며 국내 증시를 공포의 도미노 속으로 거세게 밀어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유 수입의 69.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수입 물가 폭등과 무역 수지 악화라는 치명적인 삼중고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펀드를 가동했으나 이는 시중은행의 자금을 각출하는 방식이며 정작 돈이 급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닿지 않는 소화기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HTS에서 보고 있는 삼성전자나 대형주의 예상 실적은 전쟁 이전의 평화로운 거시 경제를 기준으로 계산된 숫자이기에 결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함정입니다. 화학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는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며 재고는 고작 3주 분량뿐이라 공급망이 막히는 순간 국가기관 산업이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여천 NCC는 원료 조달 불능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선언했으며 롯데케미칼과 LG화학 같은 대형 기업들조차 줄줄이 감산에 돌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기에 유가 상승에 따른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영업이익률을 직접적으로 갉아먹으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필수적인 헬륨의 주요 공급처인 카타르가 막히고 식각 소재인 브롬의 이스라엘 의존도가 98%에 달한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반도체 공급망의 거대한 결함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를 포함해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진행 중인 1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들은 공기 지연이나 백지화 위기에 처하며 건설업계의 실적 전망을 어둡게 만듭니다.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이 800까지 내려와 싸 보일 수 있지만 분모인 이익 자체가 쪼그라들면 순식간에 고평가 영역으로 변하는 밸류 트랩의 무서운 착시를 경계해야 합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에 나설 때 스마트머니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실물금과 은으로 조용히 이동하며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한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 금값은 온스당 410달러까지 치솟았으며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연말 전망치를 300달러까지 대폭 상향하며 실물 자산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금이라 불리던 비트코인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0달러 선까지 속절없이 추락하며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인 기술주와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월가의 거대 은행들은 종이은 선물을 팔아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며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동시에 뒤로는 실물은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8조 8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수준이며 10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이자 부담은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연준은 부채 이자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전쟁으로 되살아난 인플레이션 괴물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잔혹한 진퇴양난의 덫에 완전히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은 천문학적인 이자를 갚기 위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어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부채를 녹여버릴 것이며 이는 곧 달러라는 종이돈 가치의 구조적 붕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코스피가 기계적인 패시브 자금의 이탈로 무너지는 동안 코스닥에서는 알짜 기업을 골라 담는 액티브 자금이 유입되며 시장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HBM이나 AI 핵심 공정에서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거시경제의 풍파 속에서도 구조적인 성장을 지속하며 스마트머니의 핵심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UAE에 수출된 LIG 넥스원의 천궁이가 실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다는 소식은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며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K방산이 가진 강력한 저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실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LNG 공급망이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산 가스를 운반할 대형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조선업계에 새로운 활로가 열렸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이러한 구조적 호황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며 전 세계 해상 물류의 재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전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니며 거대한 파도를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기업들에게는 위기가 곧 도약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거시경제의 중력을 거부하는 기술주의 혁신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냉혹한 매크로의 법칙을 따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AI와 반도체라는 메가 트렌드가 결국 매크로의 압박을 이겨낼 것이라 믿으며 지금의 폭락을 일생일대의 매수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쪽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 이상 과거 저금리 시대의 화려한 밸류에이션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실물 자산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히 총성이 멈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공급망 자체가 파괴된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입니다. 장기전이 만들어낸 비용 상승은 기업들의 실적을 뿌리째 갉아먹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심리적 위축을 넘어 실질적인 실적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브렌트유가 92달러를 넘어서고 가스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제조업의 원가 부담은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의 PER 8배가 싸 보일지라도 이익이라는 분모 자체가 축소된다면 순식간에 12배가 넘는 고평가 영역으로 둔갑하는 착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기에 빚을 내서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는 것은 거대한 해일 앞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지표가 안정되기 전까지 현금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낚아챌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입니다. 거시 경제의 폭풍이 잦아들 때까지 철저하게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도끼를 갈아두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2026년의 시장은 더 이상 맹목적인 우상향을 허락하지 않으며 거시 경제의 붕괴로 인한 구조적 폭락의 가능성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반도체 수출의 폭증이라는 호재조차 전쟁 장기화라는 거대한 악재 앞에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에 불과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유가가 100달러를 향해 가는지, 환율이 500원대에서 고착화되는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포기하는지 매일 아침 거시 지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관망이야말로 지금 같은 쓰나미 속에서 내 돈의 위치를 지키는 가장 공격적이고 훌륭한 투자 포지션입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 세상이 과거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우리가 알던 세상이 영원히 끝난 것인지 당신의 답이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장은 거대한 전쟁의 공포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자금을 한꺼번에 집어삼키며 끌어내린 참혹한 날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유럽 선물 지수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투자자들의 심리적 지지선은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의 충격은 유독 컸으며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며 시장 일시 중단 조치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긍정적인 지표 하나보다 전쟁과 관련된 비관적인 뉴스 한 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며 극도의 예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닥까지 위축되어 있으며 작은 자극에도 자본이 유령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불안정한 장세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의 계좌가 지난 한 달 사이 처참하게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지정학적 위기의 한복판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포화 소식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넘겼던 무관심이 사실은 우리 지갑의 안녕과 직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중동에서 불꽃이 튀면 미국 주식이 얼어붙고 한국 증시가 요동치며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적 여유까지 단숨에 앗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중동이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길목이자 심장부인 호르무즈 해협을 품고 있어 공급망의 작은 균열도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협이 흔들리면 석유와 가스 가격은 즉각 폭등하며 유가의 상승은
단순히 주유비가 오르는 지역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류를 담당하는 택배비와 항공권 가격이 치솟고 공장 가동을 위한 운영비가 상승하면서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마주하는 물가 전반을 자극합니다. 기업들은 원가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남는 이익이 줄어들게 되니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주식을 투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의 혼란은 바로 이 촘촘하게 얽힌 글로벌 경제의 연결고리 때문에 발생하는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자라면 눈앞의 시뻘건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적인 기회를 포착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중이 전쟁 뉴스에 함몰되어 무작정 자산을 던질 때 그것은 본능적인 반응일 뿐이며 자산가들은 이미 냉철하게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며 모두가 팔기에 급급할 때 현명한 자본은 이 혼란이 잦아든 뒤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미리 설계합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듯 거대한 파괴와 충격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경제적 흐름과 막대한 재건의 수요가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인프라를 다시 세우고 불안을 겪은 국가들은 향후 유사한 위기를 막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자금을 쏟아붓게 됩니다. 시장은 이미 눈앞의 안개 같은 공포를 넘어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자본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읽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잡한 전쟁과 경제의 함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축으로 하여 현재 상황을 세 단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현재 통과하고 있는 분쟁의 초반부는 시장이 순수하게 감정에 휘둘리며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냉정한 손익계산보다 원초적인 생존 본능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고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대피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비이성적으로 폭락하고 작은 속보 하나에도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롤러코스터처럼 뒤집히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 다음은 충격이 일상이 된 중반부로 긴장이 지속되더라도 시장은 이제 비명을 멈추고 주판을 튕기며 차가운 현실 계산을 시작합니다. 유가의 고공행진이 얼마나 지속될지, 물류 비용의 상승이 기업의 이익을 얼마나 갉아먹을지 구체적인 숫자로 파악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공포 뒤에 가려졌던 수혜주와 피해주의 윤곽이 드러나며 투자자들은 위기 속에서도 실질적인 수익을 낼 기업을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종결로 향하는 시점으로 시장은 이제 단순한 변동성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를 가격에 반영합니다. 강대국들의 개입 강도와 중동 국가들의 자구책을 지켜보며 포스트 워 시대에 누가 새로운 패권을 쥐지 고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미국은 중동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 틈을 타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사우디와 UAE 같은 자원 부국들은 석유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도시 개발과 산업 인프라 확충에 더욱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전쟁의 총성 그 자체보다 그 총성이 멈춘 뒤에 누가 가장 먼저 새 주문서를 받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집중합니다. 월가의 거물들이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익의 절대적 증가이고 둘째는 시장의 새로운 가치 평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안정되면 그간 억눌렸던 투자와 파괴된 시설의 복구 사업이 마치 댐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관련 기업들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에너지 발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숨통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금리가 낮아질수록 미래 가치에 더 후한 점수를 주는 성질이 있어 기업의 실질 이익과 높은 밸류에이션이 만나는 지점이 옵니다. 동일한 수익을 내더라도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면 주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높게 치솟는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는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기보다 공포의 장막이 걷히고 유가가 안정을 되찾을 때 펼쳐질 다음 장의 시나리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항만과 도로, 발전소와 정유시설은 인류의 생존과 경제활동을 위해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물자가 흐르기 위해 항만이 필요하고 공장이 돌기 위해 전기가 필요하듯 재건 수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특히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은 이번 전쟁을 통해 단순 복구를 넘어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강한 욕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석유 시설을 다시 짓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안전한 전력망과 최첨단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들은 단기적인 테마주가 아니라
재건과 업그레이드라는 장기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종목이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꼽는 수혜주는 세계 최대의 건설 기계 업체인 캐터필러이며 그 이유는 장비가 곧 재건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황폐해진 땅을 고르고 길을 내며 공장을 다시 세우려면 캐터필러의 노란 중장비가 가장 먼저 투입되어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캐터필러가 단순 재건을 넘어 AI 열풍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용 전력 장비 수요까지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사는 중동 재건이라는 물리적 복구와 AI 인프라 확대라는 미래지향적 성장을 동시에 거머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가장 먼저 힘을 받을 종목이며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장기적인 우상향 엔진까지 장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기업은 한국의 현대건설로 중동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중동은 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는 시장이기에 사우디의 네옴시티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해본 현대건설이 수주전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시장이 이제 누가 실제로 수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것인가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현대건설의 이름은 가장 먼저 거론될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잦아들고 실질적인 사업 사이클이 시작될 때 한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강력한 성과를 보여줄 후보입니다. 세 번째 후보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진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 기업은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합니다. 유가 폭등을 겪은 국가들은 특정 에너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성을 체감하고 원전 같은 안정적인 전력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과 창원의 SMR 공장 추진 등 구체적이고 굵직한 모멘텀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는 점도 이 기업의 미래 가치가 시장에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뒤에는 언제나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가장 큰 위협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고 재건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라 낙관하지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분쟁은 지루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건이 지연되면 기대했던 수익은 저만치 멀어지고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나면서 주가는 다시 깊은 조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수 있어 실제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자의 존재 역시 큰 변수인데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앞세워 중동의 재건 사업권을 싹쓸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사업들을 중국이 가로챈다면 국내 재건 관련주들의 실적 시나리오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승부처는 단순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화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세운 시나리오가 틀릴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시장의 변화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는 유연함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만약 분쟁이 조기에 종결될 것 같다면 재건주의 비중을 높이고 긴장이 오래갈 것 같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꺼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으며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맞추는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시장은 우리가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도록 허락하지 않기에 여러 번에 나누어 진입함으로써 치명적인 실수의 확률을 줄여야 합니다. 손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 과감히 멈출 줄 아는 손절 기준 또한 투자의 전쟁터에서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갑옷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똑똑하게 예측한 사람이 아니라 큰 손실 없이 끝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요란하게 흔들리고 뉴스가 쏟아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마련이지만 그럴수록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조바심이 들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유혹의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달려가는 버스를 무리하게 잡으려다 사고를 당하기보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서서 숨을 고를 때 천천히 올라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큰 부는 급하게 쫓아가는 탐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목을 지키고 서서 차분하게 기회를 모아갈 때 형성됩니다. 중동의 위기와 증시의 폭락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만이 다음 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뉴스 자체보다 그 뉴스 뒤에 따라올 돈의 방향을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속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이익이 실제 숫자로 언제 찍힐지, 현재 가격이 적정한지를 집요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같은 폭락장은 공포라는 이름의 상품을 당신에게 팔려 하지만 당신은 그 공포 뒤에 숨은 구조적인 기회를 사야 합니다.
모든 뉴스를 마치는 천재가 되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직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돈은 가장 영리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생존하여 구조를 이해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에 매몰되지 않고 구조를 읽어내는 당신의 해안이 다가올 평화의 시대에 커다란 경제적 보상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